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방암 유전자 검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 젊은 여성, 또 양측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 혜택도 받으면서 네.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그 검사는 상당히 가족과 어떤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피해서 변이가 있다 없다 이런 퀘션이 아니라 네. 그 가족의 구성을 잘 들여다보고 또 이런 유전적인 문제는 상당히 비밀스럽게 또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예방적 수술이 필요하다, 아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이 걸려서 갑자기 그 유방암의 예방적인 절제를 해야 되듯이 이렇게 이제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실제로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네. 유방암에 걸렸죠. 네. 굉장히 유명한 사실인데 그분은 보존술이 그때 유행했는데도 보존술을 알고 전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 미국은 거의 많은 여성들이 전절제를 선택하게 됐죠. 네. 그럼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물론 그 예방적 전절제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연령을 잘 살펴봐야 되고 특히 난소 같은 것을 예방적으로 절제할 경우에는 그 심각한 폐경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난소가 기능이 좀 더욱 이제 불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임 또 임신의 그 소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유방 역시 우리가 그 최대한 우리가 그 안전한 상태에서 좀 유지한다든지 그 방법은 역시 정기 검진을 좀 더 일찍 시작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의사의 추적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하는 방법 혹은 또 그런 적극적인 예방책을 또 동원해서 좀 줄이면서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그 안젤리나 졸리의 그 이면은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그 미국 여성들이 그때 되면 유방 모양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서준이 되든지 기왕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미용적인 면도 많이 그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러나 그분의 결단은 사실은 굉장히 그 존중되고 네, 용기 있었죠. 잘 우리가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워낙에 유명한 스타다 보니까 굉장히 큰 화두를 딱 던져줬는데 예방적 절제술 외에 다른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네. 약,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정확한 예방법은 없지만 네. 우리가 정기 검진이랄지 네.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리스크라고 그러죠. 위험도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서 또 당장 적극적으로 예방적 절제를 또 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더 이제 무엇보다 긴밀히 들여다보고 네. 상의를 해야겠다. 신중한 판단을 네. 해야겠네요. 맞죠. 자,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유방 촬영술 검사를 자주 받게 되면 방사선 노출로 암이 생긴다. 지금 통상적인 유방 촬영술로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받게 되고 또 비행기를 탄다든지 네. 뭐 그럴 때도 얼마든지 노출되죠. 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다든지 혹은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피폭량을 제한하게 되는데 보통 1회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약 0.1mSv라고 네. 그러는데 극히 낮은 건가요? 극히 낮은 거죠. 아주 소량이고 우리가 대개 한 1년에 1mSv 정도의 노출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것은 네. 위험하지 않다. 네. 그 암이 발생할 확률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믿고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명예의 건강 비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음입니다. 갱년기 극복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건 어떤가요? 네, 높입니다. 이것은 세계에 굉장히 큰 연구 집단이 있는데 네. 2002년 WHI라고 이제 부인과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네.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제를 사용해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지나 봤는데 약 1.24배 높인다. 근데 그 숫자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미 있게 높인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이듬해 밀리언 우먼 스타디하고 또 굉장히 큰 그룹에서 스타디를 해서 그 역시 복합제제에서는 약 2배 정도의 그 유방암 위험도를 높인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호르몬 대체법에 하는 우리가 그 중요한 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심혈관 질환을 낮출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는데 네. 또 그 역시 그렇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하지만은 그 위험도는 그렇게 심각하게 높지는 않죠. 또 호르몬 대체요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약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슬기롭게 이제 대응을 해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득과 실을 잘 따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이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그쵸. 듣는데 네. 확대한다고 유방암이 걸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확대했느냐에 따라서 간혹 유방암의 발생을 이렇게 진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는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영상 장비들이 뛰어나서 네. 실제 그런 문제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 아니라 그렇죠. 진단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준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신과 소유를 하지 않은 여성이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여성이 일생 중에 에스트로겐 그런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의 위험도는 더 높아지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호르몬에서 쉬는 기간, 네. 그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기간이 임신했을 때와 수유를 했을 때 그때는 다른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죠. 그만큼 그 폭로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특히 이제 유방암은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임신과 출산의 과정과는 좀 동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나는 좀 위험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네.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비만인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인다. 이 얘기도 특정 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폐경 후인 여성들은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유리하게 되고 네. 만들게 되고 그것은 에스트로겐의 그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이제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특히 폐경 후에 비만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그렇군요. 폐경 전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네. 그렇게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체중과 유방암도